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터디입니다. 오늘 갑자기 목소리가 좀 커져서 놀라셨나요? 마이크 새로 세팅하고 있고 영상 편집도 지금 새로운 방법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매시장, 전세시장, 분양권 시장 기준점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기준은 이제 스스로 잡아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가격이 적정 가격이다, 이 부분까지도 그전에는 시장에 통용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없는 것 같아요. 아파트 거래량 39건 추가로 신고되었고요. 그 중에 10건 신고가 좀 많은 편입니다. 25% 정도 되죠. 11월 거래량 현재 1158건 거래되고 있네요. 자, 이거 어제 요거 그 내용 올려드렸는데 바로 의심을 가지는 분이 있었습니다. 댓글로 의심을 가지는 분이 계셨어요. 요 전 가격이 11억 5천입니다. 11억 5천. 그 다음에 만촌동에 만촌 우방타운 1단지 10억 4천입니다. 그 전 최고가가요. 한 1억 정도 차이 나죠? 근데 새롭게 형성된 거래가 하나는 16억, 하나는 8.5억. 그전에는 1억 정도 차이 나는 아파트 가격이었는데, 야, 그러면 너는 만촌동에 있는 이 아파트 2개 살래? 상동에 있는 이 아파트 1개 살래? 여러분들은 어느 거 사시겠어요? 바로 의문이 들죠. 지난번 상인 센트럴 자유 특별방송편에서 제기했던 의문과 비슷한 사례로 보여지는데 제가 깊이 있게 파헤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꼭 필요한 실수요자가 샀다고 생각하고 지나갈랍니다. 자, 오늘 신고가 신고된 것 요것도 제법 상승폭이 제법 있습니다. 보면 센트럴빌 전 대비 20%가량 상승, 20%가량 상승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없는데 요런 애들이 보면은 월성동 근래 많이 떨어지는 거 있죠. 금매 이렇게 하나씩 올라와도 이야, 가격 정말 괜찮네. 와, 조정적만 풀리면 살 텐데. 와, 가격 정말 마음에 든다. 정말 금매 맞네. 대출만 나오면 사야지. 다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승기 때 나타나는 모습 같았으면은 글 올라오자마자 순삭되었을 텐데 금매라는 글에 입질은 잘 없는 것 같네요. 생각보다. 자, 하단 거래 역시나 마이너스 3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인데 이거 서민들한테 너무 큰 돈입니다. 1년에 1,000만원 모으기도 힘들고 한 500만원 모으기도 힘들려나. 아무튼 이 저가 가격 하락세가 멈추질 않네요. 거래대금 지나가고요. 이것도 살짝 살펴보시고 3억 미만 거래 비중 조금 줄어들고 이거 약간 늘어나고 6억 이상 살짝 늘어나고 아까 가격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상단 거래 일부 존재합니다. 막 한 10억짜리 그 정도 거래. 그리고 하단 거래 뭐 2억 이하, 3억 이하 이런 거 많이 존재하고요. 그 중단이 상당히 약해져 버려서 거기에 어디 기준점을 잡을 만한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날은 이전 거래가 5억이었던 게 4억이 되기도 하고 6억이 되기도 하고 제멋대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준 어디 잡으시겠어요? 예전 가격 5억으로 잡으실 건가요? 신저가인 4억으로 잡으실 건가요? 신고가인 6억으로 잡으실 건가요? 거기에서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구군별 거래량 1158건. 와, 이거 초록색 구간 9월의 거래를 넘어서네. 11월 넘어서겠네. 이 중에서 아마 한 7, 80건 해피하우스 아시죠? 수성구 여기 이 부분 일부 제외하고 나면 그렇게 아무튼 결과적으로는 한 1300건까지도 나올 것 같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대구보다 규모가 4배나 큰 이 서울을 능가하는 수치라는 거죠. 자, 회색 185건, 어제 165건 정도 됐었나요? 이 12월 거래 신고가 생각보다 빨라지고 있고 이제 어느덧 12월 며칠인가요? 오늘이 12월 벌써 16일 중반을 넘어섰죠? 11월의 거래 증가는 속도는 줄어들 거고 예의 속도는 빨라질 건데 근데 오늘 39건 추가로 신고되었는 것 중에서 한 20여 건 정도가 여기 11월 거래이기 때문에 얘는 더뎌지고 얘는 빨라지긴 하겠지만 800에서 1000, 800에서 1000 요 정도 사이. 분양권 거래량 전일 대비 5건 추가로 신고됐네요.
보시면은 놀랍습니다. 이것도 분양권. 분양권 8억에 거래되기도 했고 4억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정상적인 거래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이거는 분양가 미친 것 같은데요. 84형이면은 분양가 미친 것 같아요. 이거 아마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의심이 드시는 분들은 요거 신고, 한국부동산원에 가면 밑에 아래 신고하는 데 있는데 그런 데 신고해서 좀 진상을 밝혀달라고 해도 괜찮을 정도의 좀 아주 의심스러운 가격이네요. 나머지 하락거래 모두 하락거래였습니다. 분양권 거래된 거 지나갈게요. 관심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매번 설명해 드리기는 힘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하신 분들은 잠시 멈췄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세거래량 49건 추가로 신고되었고 그 중에 7건이 신고가였습니다. 여기 초록색 영역 한번 봐주세요. 여기 제가 보라색으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보라색 갑시다. 보라색으로 여기 요 구간 따라가는데 요 초록색 구간 지금 색칠되는 모습 보이시죠? 어떤 분이 여기 10월달 11월달 거래가 이때가 이사철이 아니라서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구간이 다른 구간에 비해서 높습니다. 10월 11월 임대건 매매건 비교적 활발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예년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한다. 대구가 침체되긴 침체되는 모양입니다. 세종시 방송 보셨나요? 세종시는 전년이 노란색이었다면 올해 빨간색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인구 유입이 많은 동네들은 전세 월세 거래도 굉장히 활발했습니다. 매물도 많았지만 그래도 활발했다. 대구는 매물은 많은데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 요거 신고가 요거 대봉동 청운면세는 비교적 오름폭이 크게 나타났네요. 제가 볼 때 항상 요 정상 거래는 전년 최고가 거래 대비 요게 몇 년생 기준인지 잡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때보다는 한 20% 정도는 떨어져야 된다. 지금 뭐 내년 1월 금리 인상론도 스물스물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아니면 코픽스 금리라고 하나요? 은행 간에 있는 그 금리가 또 0.2% 올랐던가? 올 중반기까지만 해도 그 코픽스 금리가 0.9% 이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 1.5%대로 올라왔답니다.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은 다시 또 금리가 올라가고 또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이 순환이 계속 반복되던데 아마 이분들도 많이 변동금리를 했다면 5억 3천에서 했다. 이전에 5억 3천 최고가였다. 5억에 거래를 했다. 이 금리 아마 변동금리로 본인 자본 다 들어가시는 분은 잘 걱정도 안 합니다. 이게 절반 이상을 대출내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그 변동금리 나중에 점점 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삶이 더 팍팍해질 수 있어요. 하단거래도 신고가가 나오고 하락거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잠깐 멈추셨다가 내가 관심 두는 지역이 전세가가 어느 정도 형성되는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되겠네요. 또 지나가고 평균 전세가 요 틈 2억 9천 전년 2억 9천 전년 2억 9천 355 올해 2억 9천 요 폭이 지난 방송보다는 살짝 더 벌어졌고 얘도 지금 점점 다시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는데 너 가까워지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져. 사실 이 전세가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책 중에 하나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불을 지르고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죄수가 되기 전까지 가정이 어떤 가정이었냐면 이 사람은 대지주는 아니었어요. 그 지주 밑에서 일하는 마름이었어요. 마름이라는 게 사실 지주를 대신해서 소작인들 관리해주고 소작지를 관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소작인을 너무 등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작인들이 이 지주에게 뭐라 그러죠? 그걸 등장이라고 하나요? 막 하소연하고 여러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관청에 이렇게 하소연도 하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마름에서 잘려버렸어요. 그 새로 마름이 한 명 들어왔거든요. 이건 이 마름이 저지른 일일 거야 하고 그 마름 집에 불을 질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재수가 되는 이야기인데 갭 투자를 하시는 분 자신이 지주라고 생각하시나요?
마름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진 않으신가요? 밑에 소작인들 이렇게 주택이 없어서 조금 어렵게 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조금 더 배려해주고 조금 더 서로 양보를 해준다면 아마 요 금리가 오르는 시점에서 임차인도 부담이 덜해질 것이고 임대인은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그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아무튼 자신의 위치가 지주인지 마름인지 이 부분 한번 생각해 봤네요. 자, 이 부분 앞에 설명이 길어져서 이건 좀 지나갈게요. 자, 4억 이상 거래 비중 전월세 19%, 전일과 동일한 수준. 그렇게 막 이렇게 고가 전세 7억 8억 막 신고가 한 번씩 나올 때마다 이 없이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일도 전세가가 또 오를래나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할 텐데 실제로 그렇게 많지 않다. 또 댓글에 하나 남겨주신 것 중에서 서울 내년에도 집값이 또 오를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전문가들 항상 그렇게 이야기해왔습니다. 뭐 10년 20년 계속 전문가들 이야기해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태세 전환할 때는 이미 늦었다. 전세가가 오를 것이다. 내년 되면은 난리 날 것이다. 전월세 대란. 그래서 다시 집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논리였거든요. 근데 전세 매물이 웬걸? 전세 매물이 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서 전세가도 아마 조정을 좀 받긴 하겠죠. 근데 이 말들은 이제 앞에 거는 싹 다 떼버립니다. 그냥 오를 거라는 이야기만 남아있게 됩니다. 그럼 뭐 흐름은 지켜보면 되는 거죠. 아파트 월세 거래량 전일 대비 12건. 이거 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집계를 잘못한 것인지 12건 추가로 신고되었네요. 지나가고 평균 월세 가격 43만 44만원 요정도 수준. 하지만 요거 두 개 합쳐보면 한 요정도 하면은 한 6,500만원 보증금 6,500만원에 44만원짜리 월세. 요게 보편적인 가장 중간의 형태다. 근데 워낙 간극이 크죠. 완전 고가 그리고 저가. 이 비중도 한번 조사를 제가 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 임대거래량 전체적으로 너무 적은데요. 61건. 보통 100건 정도 추가로 신고되는데 61건밖에 안 됐네요. 어제 좀 많았죠. 어제 한 120건, 아마 130건 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보통 하루에 요 두 개 합쳐서 100건 정도 되는 게 보통인데 뭐 어제 오늘 합쳐서 퉁치면 되겠네요. 자, 매도 물량 다시 소폭 감소하는 모습, 전세 물량 소폭 감소하는 모습, 월세 물량 소폭 감소하는 모습, 전체적인 임대거래량 소폭 감소하는 모습. 9,540건에서 9,470건 뭐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이 매물이 팍팍 줄어드는 거 있잖아요. 실제 거래는 하루에 50건이 채 안 되는데 하루에 500건이 줄어들어요. 매매 다시 설명드릴게요. 매매 하루에 거래는 50건 정도, 50건이 채 안 돼요. 근데 매물은 500개가 갑자기 증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매물 그래프가 팍 꺾였어요. 와, 매물 많이 줄어들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에서 만약에 50개가 거래됐다면 450개는 거래도 안 되고 단순히 매물 목록에서 그냥 사라진 거예요. 하루 이틀 지나면 다시 올라옵니다. 답답한 주인 같으면 올라오고 아이 나 그냥 안 팔고 말래 하는 사람이 정말 늘어나서 이 숫자가 이렇게 이 차트가 이렇게 꺾여 내려와 버린다면 그건 또 의미있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아마 조정지역 해제된다든지 어떤 변수들이 나타나면 정말 진짜로 꺾이는 현상 나타날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런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요거 지난번에 제가 어제 또 자료 조사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12월 10일 날 351건 전체 1533가구 입주되는 물량이죠. 그 중에서 351건 352건 웬걸 그 5일 지났죠. 5일 지났는데 오히려 전세 매물이 한 개 늘어났어요. 그때 속이 뒤집어지게 분양권 7억 9천까지 거래됐던 7.9억까지 거래되었던 분양권이 4억에 거래되었다고 오늘 한 개 떠요. 그럼 여기 1,500명은 흥분합니다. 열받습니다. 짜증납니다. 저는 그냥 중개만 해주거든요. 내가 이걸 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팔아먹었는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렇구나 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야 근데 얘가 안 줄어들었는데 5일이 지났는데 안 줄어들었어요. 이게 전체적인 숫자도 제가 다 조사해 봤거든요.
근데 요 부분은 일부 감소했어요. 요 구간까지는 오래 보니 요 정도까지는 그래도 5% 정도 감소했어요. 근데 여기에 5% 정도 늘어났어요. 또 여기 매물이. 그래서 이 전체 수치는 매물 숫자는 똑같았다. 근데 전월세 매물은 더 늘어났죠. 예전보다 발표보다 더 늘어났거든요. 그 말인즉슨 요게 새롭게 이렇게 신규로 입주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 주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존 어디선가 또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집들이 다시 매물로 나온다는 거죠. 얘들이 다시 매물로 나오면서 시장에는 전월세 매물 개수는 이제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9천만 뭐 쭉쭉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요 끝자락을 한번 보시죠. 지난번 조사보다 여기 입주했던 시점이었거든요. 입주했던 시점에서 큰 변화가 없죠. 얘들 수성 골드 클래스 아직 입주 전인데 아직까지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들도 이렇게 살짝 꺾이는 모습들 나타나는 것도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게 이렇게 꺾여야 되는데 꺾여야 정상인데 안 꺾이네요. 생각보다 요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 내가 지금 전세를 들어가려고 하시는 분, 전세를 내놓으려고 하시는 분 좀 생각이 많아지는 시점이 되겠네요. 지나가고요. 나머지 뒷내용들 별다른 내용은 없는데 매매 가격 지수 월간 발표됐죠.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보도 자료라는 곳에 들어가면은 주간도 발표가 되고 월간도 발표가 되는데 아마 세종시가 마이너스 0.06, 대구가 0, 월간 상승률이 0이었습니다. 주간 상승률로 3주째, 4주째 이렇게 하락이 이어졌었죠. 근데 월간 11월 월간 상승으로는 0이었어요. 아마 그전 월간 상승도 조회해보면 분명히 0보다는 높은 수치였을 텐데 12월 종합적인 수치 발표되는 것도 나중에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